안녕하세요. 사과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 리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9인치 언박싱을 했었는데요. 혹시 보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아이패드 5세대 11인치를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12.9인치를 좀 써보니까 진짜 성능 면에서도 너무 좋고 액정도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기에는 휴대성이 진짜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M1 칩이 탑재된 11인치는 어떤 느낌인지 막연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애플에서 아이패드 5세대를 한번 사용해보라고 빌려줘서 언박싱도 해보고 여러분이랑 7월 같이 계획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영상 보러 가실까요? 고고! 여러분, 이렇게 아이패드 11인치는 약간 붉은 색깔 이렇게 그래픽이 막 그려져 있고요. 일단 요거는 제가 여기를 잡아서 바로 뜯으면 됩니다. 어떡해, 비닐 뜯었어.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짠! 와, 아이패드다. 너무 신나네요.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가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셀룰러 모델이고 1TB의 되게 큰 친구예요. 지금은 어차피 재택하고 있어가지고 와이파이 안에서만 생활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밖에 다닐 때는 진짜 셀룰러 모델이 정말 너무 좋아서 아이패드 사면은 꼭 셀룰러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고 셀룰러 모델이라서 유심을 빼라고 요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이 스티커는 옛날에 비해서 좀 더 커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 C타입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사실 이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이미 애플 기기가 너무 많기도 하고 C타입 충전기로 충전하면 되니까 그냥 다른 걸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받은 게 바로 이 매직 키보드인데요. 저 이 매직 키보드는 처음 써보거든요. 예전에 쓰고 있는 키보드 폴리오는 스마트 폴리오긴 한데 이 트랙패드가 없었어요. 이 제품은 트랙패드가 있는 친구고 영롱해라. 스페이스 그레이에 어울리는 그런 어두운 블랙 컬러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또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여기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네요. 되게 견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 그 느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쓰던 거는 이 키보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키보드 자체는 좋은데 이 키감 같은 걸 비교했을 때는 지금 이 새로 나온 친구가 훨씬 느낌이 좋고 얘의 장점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최대로 한 거잖아요. 펜슬로 글씨 쓸 때는 이렇게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키보드에 이 트랙패드가 함께 있으니까 마우스 같은 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써봐야 알겠지만 이 친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딱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쓴 멜나 종이 필름 한 장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거를 챙겨왔습니다. 같이 붙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쓰는 3세대 친구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져요. 3세대가 진짜 가볍기는 했다. 닦아준 다음에 이제 먼지 같은 애들은 이 친구로 해주고 저는 이제 필름 붙이는데 고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이드 스티커 없이 그냥 붙여볼게요. 그리고 내종필은 진짜 붙이기가 쉬워가지고 아주 손쉽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붙여봤고 이제 겉에 필름을 떼볼게요. 오, 나 진짜 잘 붙였다. 오, 사과 무늬가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이 M1이 탑재됐다고 해서 막 엄청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솔직히 기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M1이 도대체 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뭐가 얼마나 좋아지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공부를 좀 해본 결과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에 탑재되는 M1 칩을 이 휴대용 기기인 아이패드에 넣는다는 게 그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고 인텔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애플이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이 없어요. 성능은 훨씬 좋은데 가성비가 진짜 좋아질 수 있고 여러 칩 사이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한 개의 칩 안에서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물리적으로 좁아져
빨라졌으니까 속도도 훨씬 빠르고 배터리 효율도 진짜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이맥도 구매했는데 렌더링 같은 거 할 때 확실히 M1 자체가 발열이 진짜 달라요. 소음도 다르고. 그래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썬더볼트가 탑재가 돼가지고 데이터 이동 속도가 진짜 빨라졌어요. 진짜 전문가분들이 쓰기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이그레이션도 다 해온 상태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원래 쓰던 아이패드 3세대랑 너무너무 똑같아졌어요. 기계를 직접 만져보고 들어봤을 때 그런 무게감이나 두께감이 좀 달라서 그런 미세한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사용하는 이런 어플들은 이미 다 똑같이 왔기 때문에 이건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이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좀 여러 번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언박싱도 다 해봤고 이렇게 필름도 다 붙였고 이제 다이어리를 쓸 차례인데요. 넬나의 뉴 만먼플이라고 불리는 만년 먼슬리 플래너를 제가 준비했어요. 짠! 이 친구는 에스프레소 컬러예요. 처음으로 블랙 다이어리가 나온 거라서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원래는 넬나 다이어리 프로 버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만 일단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해가지고 표지가 2개예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몇 월 달인지 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글씨로 뭐 7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쌤 언니가 이거 디자인할 때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갖고 요 스티커를 저는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거 복사해도 되고 불러오기 해도 되는데 저는 복사를 했으니까 올가미 툴로 꾹 눌러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자르기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핑크톤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7월 날짜를 써봤고요. 이제 이 친구를 보면은 위클리가 조금 특이해요.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이랑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버전을 쓰시면 되고, 타임라인보다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일기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쓰시는 페이지는 삭제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하이퍼링크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먼슬리 페이지로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먼슬리 페이지로 왔고요. 블랙 다이어리다 보니까 어떤 컬러를 써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흰색으로 쓰면 눈이 오히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회색깔을 쓰는 게 좀 더 눈에도 편하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기본 펜 색상에서 여기 회색 선택을 해서 얘를 메인으로 쓸 거고요. 보이는 핑크색 있죠? 이것도 컬러 코드를 등록을 해서 이걸 이제 주로 쓸 거예요. 7월인 걸 먼저 써줄게요. 날짜를 먼저 쭉 써볼 텐데요. 이게 날짜 있는 다이어리를 쓰다가 날짜 없는 걸 쓰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오랜만에 써보니까. 주말 표시를 조금 색깔을 해주고 싶어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색상을 바꿔줄게요. 저는 파스텔 보라색을 써봤고요. 이제 일요일에는 분홍색을 같이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월별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텝들을 적을 수 있는 이런 칸이 있고, 월별로 해야 되는 것들, 사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어요. 여기를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의 목표는 영상을 열심히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번 달에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들다가 써볼게요. 이제 종이필름이 사전 예약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9인치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7월 말에나 이제 입고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제작해서 배송까지 좀 정상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12.9인치까지 아직 긴장을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어놨고요. 이번 달에는 넬나크루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넬나크루가 들어오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테크 유튜버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면 테크 유튜버는 뭔가 좀 더 전문적이고 어나더 레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내가 저 잘 살아보려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걸 썩히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약간 그런 활용법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활동한 지는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곧 5만 명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번 달에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나름 목표 같은 느낌으로 적어봅니다. 좀 바쁜 게 좀 지났으니까 주 1회는 무조건 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목표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좀 하게 되었는데 6시에 일어나고 수영장을 맨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0일 동안 거의 매일 빠짐없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너무 바쁘고 막 잠을 2시간밖에 못 자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된 적이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가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배달 음식 안 먹고 도시락 시켜놓은 거 먹기. 이렇게 해서 제 이번 달 목표를 적어봤고, 이 목표에 맞게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네나크루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시작하는 멤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매월 10만 원어치 디지털 문구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사야 할 것. 이번 달에 장마여가지고 산책을 위한 우비를 사야 했고요. 그리고 제 친구 나의 생일 선물, 그리고 우리 넬나의 송의 생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읽어야 할 것, 봐야 할 것 적는 부분인데요. 여기 그냥 적어도 되고 저는 포스터를 그냥 붙여보려고요. 이렇게 끌어와서 붙여 넣을 건데요. 이거 사이즈 맞추기가 항상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사실 영화관에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안 간 지 1년이 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겨울왕국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보려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여기 달력 부분을 한번 채워볼게요. 전달에 30일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30일 좀 적어봤고요. 사전 예약을 이때까지 했는데 약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약 기간 동안 진짜 많이들 구매를 해주셨고, 근데 리뷰가 정말 다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제품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은 루미가 처음으로 유치원에 간 날이에요. 여기 옛날에 스티커로 등록을 해놨던 건데 여기 이렇게 신상품 올리는 날에 붙이려고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색깔을 바꿔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거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다음에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때 종이필름 때문에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막 48시간 연속으로 일한 적도 있거든요. 거의 1, 2주 동안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제가 진짜 잠순인데. 그래서 이날은 대체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주고 형광펜도 이렇게 칠해줬어요. 친구랑 같이 제 본가에 갔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랑 같이 놀았답니다.
제 친구 강아지 이름이 두유거든요. 그래서 루미랑 같이 부를 때 두루미라고 부르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미랑 같이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아이맥을 샀습니다. 물론 제 지분 100%는 아니고 그 남자친구랑 같이 샀는데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쓸 컴퓨터가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재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코로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친구 생일 선물로 뭘 살까 하다가 아이디어스에서 처음으로 강아지랑 커플룩에 개플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빨리 와야 할 텐데. 제가 사실 이 아이패드를 받은 거는 한 2주 전이었는데 필름 때문에 너무 시간이 안 나서 언박싱을 못해서 아이패드가 있는데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언박싱을 해야지 이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예 언박싱 촬영을 못했으니까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달 스케줄은 이렇게 적어봤고요. 아직 이 뒤에는 사실 어떤 일정이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다 재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 일정보다는 그냥 데일리 루틴이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밑에 헤비 트래커가 있는데 여기 또 채워볼게요. 일단 수영장 가기인데요. 지금 한 2주를 못 갔어요. 7월 1일부터. 나머지는 꼭 매일매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우리 집 댕댕이 산책하기. 배달 안 시킨 날만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려고. 형광펜으로 찍어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날짜를 쓸 건데요. 색깔은 여기 칸에 맞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줄게요.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번 달에 나온 신상품 중에 이런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붙여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귀엽고 깜찍한 요 월급 들고 있는 악마는 월급날에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돈 날아가는 표시도 함께 붙여주겠어요. 요 귀여운 생각하는 악마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귀여운 깜찍이 같은 악마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여기 의지의 도깨비불 이렇게 붙여볼게요. 짜잔,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 일정이 있으면 일단 적어줄게요. 짠! 이렇게 해서 다 써봤어요. 헉,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블랙 다이어리는 처음 써보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글씨를 쓰면 눈도 안 아프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집중이 좀 잘 되는 느낌? 밤에 봐도 괜찮은? 불 다 꺼놓고 있을 때 여기서 환하게 하얀색으로 막 빛나면 눈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건 그러지 않다라는 거. 제가 위클리 플래너는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투두리스트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투두가 모자란다 하면 여기다가 직접 그려서 써도 되고요. 이번 한 주의 투두를 적어놨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주의 목표, 재택근무하면서 바른 생활 하는 거, 그다음에 아침 루틴, 저녁 루틴이 이렇게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이 버전 말고 만약에 이 버전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 이제 하루하루가 조금 달라지는 게 여기는 타임라인형이에요. 근데 저는 주로 타임라인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동하는 시간, 뭐 짜투리 시간 말고는 다 이렇게 컬러풀하게 써봤는데 이렇게 해서 위클리 플래너도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리뷰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화나 뭐 드라마 혹은 책 같은 거 어떻게 봤는지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는 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맨 뒤에는 노트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언박싱도 해보고 7월 계획하기도 해봤는데요. 새로운 아이패드에 새 필름도 붙이고 새 다이어리도 한번 써봤는데요. 그래서인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계획하시면서 이번 달 한 달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